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어느덧 파리 생제르맹에서 두 번의 시즌을 마친 뒤 세 번째 시즌에 돌입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는 주전 경쟁에서 밀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좋은 활약으로 다시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폼을 끌어올리면서 파리 생제르맹 팀 내 에이스급 활약으로 크게 성장폭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된 뒤 경기 흐름을 바꿔버리는 미친 활약으로 역전골의 기점까지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에서 중요 경기에는 거의 나오지 못하는 꽤나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흡입자 흐바르첼리 선수의 영입 이후 이강인 선수가 거의 벤치로 밀려난 상황이고, 이강인 선수는 UEFA 챔피언스 리그와 클럽 월드컵에서 거의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면서 팀의 성공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선수였는데, 이강인 선수로서는 사실상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기에만 출전을 하면서 철저하게 벤치 신세로 전락한 상태고, 때문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적설은 정말 끝도 없이 흘러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최근 들어 다시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출전 기회 자체가 많이 주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나올 때마다 미친 활약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구해내는 활약들을 펼치고 있고, 최근 6경기에서 한 골 3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4개나 올리는 좋은 폼을 최근에 들어 특히 더 빼어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강인 선수의 최근 폼은 이 선수가 벤치에 앉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울 정도로 정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많은 이적설이 나왔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무려 이강인 선수에 대해 700억 원의 이적료를 실제로 질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지만, 결국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를 지키기로 결정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이적을 염원하던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너무나도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심지어 12월에 있었던 피파 인터컨티넨탈 컵에서 부상까지 당해버리면서 한 달 이상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너무나도 좋지 못한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현재 상황은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강인 선수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에 팀 훈련에 복귀를 하면서 오랜만에 스쿼드 명단에 포함이 되었고,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5-26 시즌 프랑스 리강 20라운드에서 스트라스부르 알자스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됐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스트라스부르 알자스는 이번 시즌 프랑스 리강에서 7위를 달리고 있는 만만치 않은 강팀으로서 첼시와 제1구단 협약을 맺은 뒤 첼시로부터 상당히 좋은 재능들을 영입하면서 정말 이름난 유망주들이 차고 넘치는 팀인데,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홈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원정 경기인 만큼 더욱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가 부상 복귀 전이었기 때문에 선발 명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교체 명단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굉장히 힘든 양상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에서 볼 점유율 수치가 69대 31로 거의 압도적인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슈팅 숫자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스탯을 기록할 정도로 실질적인 공격 위협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경기를 했고, 스트라스부르는 특유의 젊고 팔팔한 선수들을 통한 강력한 압박과 빠른 역습 전환, 그리고 위협적인 침투 움직임 등으로 계속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라인을 위협해왔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22분 세니마을루 선수가 선제 득점을 터뜨리면서 이번 경기 리드를 잡았지만, 득점을 터뜨린 지 단 5분 만에 데지레도에 선수의 형 겔라도에 선수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동점골을 내줬고,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은 파니첼리 선수에게 PK 찬스도 내줬지만 사포노프 골키퍼가 막아내는 등 파리 생제르맹은 비기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인 끝에 1대1의 스코어로 이번 경기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사실 70%에 가까운 볼 점유율을 가지고도 이브라임 은바에, 세니 마율루, 브래들리 바르콜라 등 후보 공격 자원들이 거의 공격적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이었는데, 결국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후반전 극초반부터 이강인, 우스망 덴벨레, 데지레 두에까지 전방 3톱 자원을 모조리 바꿔버리면서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했고, 이강인 선수는 라이트 윙어로서 추가 시간 포함 대략 35분 정도 출전 기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사실 이강인 선수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에 대한 우려는 있었던 경기였는데, 놀랍게도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가 투입된 뒤 마치 다른 팀이 된 것처럼 경기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이강인 선수는 특유의 안정적인 볼 소유 능력과 연계 능력을 보여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계속해서 스트라스부르의 진영에서 볼 소유권을 가지고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여를 해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플레이는 전반전 파리 생제르맹의 3톱 공격진이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플레이였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큰 도움이 된과 동시에
스트라스부르에게는 다른 유형의 공격수가 투입된 것이었기 때문에 꽤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강인 선수는 교체 투입된 지 단 2분 만인 61분 특유의 미쳐버린 킥으로 왼쪽 측면에 데지레도에 선수에게 찬스 메이킹을 해줬고 데지레도에 선수는 자신의 형 겔라도에 선수를 뚫어낸 뒤 이강인 선수가 있는 박스 안쪽으로 컵백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막히는 등 이강인 선수는 교체 투입되자마자 찬스 메이킹도 해내면서 영향력을 발휘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63분에는 스트라스부르의 박스 앞에서 순간적인 턴 동작으로 수비수의 압박을 떨쳐낸 뒤 자신 있는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이것이 골키퍼의 정면으로 가긴 했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유효 슈팅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볼 소유와 공격 전개뿐만이 아닌 수비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발휘해내면서 큰 기여를 했는데 64분 이강인 선수는 스트라스부르의 훌리오 엔시소 선수가 드립을 치면서 전진하는 상황을 깔끔한 태클로 막아냈고 65분에도 엔시소 선수가 볼을 따내려 하자 강력한 몸싸움으로 파울까지 범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80분 시점에 나오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는 80분 오른쪽 측면 하프라인 아래 부근에서 순간적인 돌아서는 드리블로 두 명의 수비를 제쳐내는 미친 탈압박을 보여줬고 이것을 오른쪽 측면으로 침투하는 자이르 에메리 선수에게 완벽하게 내주면서 또다시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결국 자이르 에메리 선수의 크로스에 이은 누누 멘데스 선수의 헤더골로 연결이 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의 교체 투입 이후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강인 선수의 기점에 힘입어 2대1 역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야, 정말 이강인 선수의 이 장면은 그야말로 크랙이라는 존재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파리 생제르맹은 스트라스부르 선수들을 휘젓는 선수가 전혀 없었고 이강인 선수의 투입 이후 그러한 부분에서 충족이 됐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장면은 이강인 선수의 활용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고 왜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의 이적을 반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89분에는 위험 지역에서 디에고 모레이라 선수의 볼 소유권을 적극적인 압박으로 뺏어낸 뒤 마지막에는 모레이라 선수를 맞춰서 파리 생제르맹의 스로인으로 위기를 넘기는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이 장면에 감명받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치면서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도 이강인 선수는 뛰어난 탈압박으로 모레이라 선수에게 반칙을 유도해내는 장면을 만들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볼 소유권을 유지를 시켰고 후반전 96분에는 스트라스부르의 진영에서 두 명이 둘러싼 상황에서 또다시 상대 선수를 맞춰서 코너킥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볼 소유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의 투입 후 그야말로 달라진 경기력을 보인 끝에 2대1로 이번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35분 정도 짧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볼경합 5회 중 5회 승리, 태클 2회, 드리블 2회 시도 중 2회 성공, 공격제 패스 2회 등 그야말로 공수 양면으로 미쳐버린 활약을 펼치면서 평점 7점대의 좋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철저한 벤치 신세로 분류된 선수지만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살려낸 것은 이강인 선수였고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팀 내에서도 중용될 만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